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선고한 지 17일 만이자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인데요. 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고심을 거듭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게 이번이 세 번째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1997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각각 1995년 11월과 12월에 각각 구속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97년도에 이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판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직접 신문을 해보고 그다음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장 청구된 그 피의자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이지만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굳이 이 시점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이유가 뭘까요? 검찰로서는 대선이 있지만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수사 상황에 따라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검찰이 전직 대통령 소환하고 3주 동안 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장고를 했습니다. 그때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검찰은 대선이 없는 상황임에도 장고를 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조기 대선이 5월 9일 날 치러지는 상황인데 그렇게 장고를 할 경우에 검찰이 많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적인 고려를 너무 오랫동안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한 끝에 검찰은 대선은 대선이고 검찰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밟겠다 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 같은데 그 영장 청구의 이유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그 사안, 여러 가지 혐의의 중대성 이 문제하고 또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거나 또 공모를 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최순실 씨, 또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이미 구속이 돼서 재판받고 있는 어떤 형평성의 문제.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지금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30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또 주목이 되죠. 지켜봐야 되겠죠. 의원님 말씀처럼 이 검찰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사안의 중대성, 또 증거인멸의 우려, 그다음에 형평성을 구속 사유로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영장이 발부되려면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거가 일정하느냐, 그다음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이미 다 끝났고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구속을 반드시 해야 되는 필요성을 소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특히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발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의 수사 의지나 검찰이 지금 수사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지금 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소명 자료를 내기 위해서 오늘 이 검찰 특수본에서 이제 기자들에게 발표한 발표문에서도 그 두 가지. 특히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많다 이런 거를 이제 소명한 것 같아요. 근데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는 그동안에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인멸을 앞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니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바깥에 나와 있는 관련자들, 청와대 관계자들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그들이 입을 좀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강력히 넣어서 일부러
법원에다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불구속 수사를 좀 원하는 주장하는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주장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드린 것 중에서 주거 부정 뭐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 예. 일정하죠. 그다음에 도주 우려 당연히 없겠죠.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은 또 혐의가 중대하다는 건 너무 뻔한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돼서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증거인멸 우려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검찰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많이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그 피의자가 어떤 혐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게 되면 그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검찰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특히 전 대통령이 부인했던 내용과 관련돼서 정호성 뭐 비서관이라든가 안정범 전 수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오히려 사후에 불러서 훨씬 더 또 대통령이 말했던 것하고 이제 확인하고 비교하는 작업을 거쳤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 검찰에서도 그 김수남 총장이 수사 보고를 받으면서 특히 그 수사했던 그 부장검사와 그 관련된 분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증거와 관련해서 전 대통령이 말하는 부분하고 객관적으로 배치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그 증거인멸 우려라고 하는 것을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알려진 바로는 13가지 혐의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추가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덧붙여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우리가 이제 그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추가된 혐의 사실은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그 13가지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제 여기서 특이한 것은 검찰 특별검사팀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삼성에 대해서만 조사했지만 나머지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것이 과연 삼성에 대한 뇌물 혐의를 검찰 특수본도 인정할 것인가가 첫 번째 궁금한 점이었고, 두 번째 궁금한 점이 바로 다른 대기업들에 대해서 롯데나 SK 같은 그 대기업 회장들을 불러서 조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도 혹시 추가된 뇌물 혐의가 있을 것인가 이게 궁금했었는데 예, 예. 이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관련해서만 그러니까 구속영장 선고할 때 범죄 사실을 집어넣고 나머지 SK나 롯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수사 중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서 그 대기업들이 미르나 K자단에 돈을 기부한 행위 자체를 우리가 제3자 뇌물죄를 보았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예, 이번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구속된 피해자가 지금 20여 명이 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피하기는 어려웠다고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뭐 일찌감치 예.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검찰의 논리 그대로인데요. 그 사안의 중대성, 또 여러 혐의자들이 피의자들이 구속돼 있는 상황. 그래서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법 감정이나 또 법치주의의 엄정한 집행 차원에서 예.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 이미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도주 우려는 없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문제인데 증거인멸 가능성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에 사실상 뭐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 비슷한데 예. 물론 뭐 연락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뭐 지시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많은 증거가 수집이 돼 있고요. 오늘 검찰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다수의 수집된 증거를 부인하는 등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검찰 수사, 특검 수사를 통해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어떤 지시 등을 예. 통해서 증거 인멸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이미 수사가 많이 완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 주장이 증거인멸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법원에서 이 문제를 계속 그쪽에서는 제기를 하겠죠. 그러나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법원은 또 검찰하고는 또 다른 판단은 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판단을 하든 우리 국민들 또 정치권이 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건 물론 가정입니다만
네,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다음에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로 판결이 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어느 정도까지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예.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으로 형량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억 원 이상을 공무원이 뇌물로 수수를 하게 되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인데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고 판사가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2분의 1 가중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의미가 없지만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이 30년이거든요. 그러면 그로부터 2분의 1이 가중되니까 45년까지 원칙적으로는 그분에 대해서 그 형량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하한선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장량 감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봐주는 2분의 1 정도 형을 또 깎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초범일 테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것을 고려해서 깎아준다고 치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5년부터 45년 사이에서 이제 형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해서 아마 선고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여기서 핵심은 그렇다면 과연 집행유예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선고유예나 것인가? 집행유예가 예. 가능한 것인가? 근데 선고유예 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고하는 형이 1년 이하일 때만 가능한 것이고 집행유예도 선고한 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한 것인데 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만약에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5년 이상 45년 사이에서 형이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자체는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만약에 뇌물죄라고 하는 것이 그 인정이 된다 그러면 벌금 그 몰수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사적으로 이익을 취득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몰수형이 또 부과돼야 되는 거거든요. 필수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마도 본인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 플러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몰수형까지 같이 부과돼서 아마 상당히 치명타를 입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만약에 뇌물수수죄가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징역형과는 별도로 몰수형이 이제 선고가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37억 원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어떤 조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사실은 뭐 재판이 예.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좀 앞서가는 측면은 있지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게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뭐 징역형이 나오고 덧붙여서 몰수형이 또 선고가 될 텐데 예. 지금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의 경우 그 추징금이 엄청 많죠. 2,200억, 2,600억쯤 되죠. 그러니까 뭐 재산 동결하고 추징을 했지만 추징을 다 못한 상태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삼성동 자택을 비롯한 재산이 한 37억 원 정도 되죠. 그러나 예. 지금 삼성 거만 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예. 제가 알기로는 203억쯤 되나요? 그다음에 약속한 거에서 433억이에요. 물론 제3자 뇌물 혐의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면 뭐 그게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상당한 몰수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 SK 롯데도 검찰이 지금 수사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나중에 예. 재판받아서 또 예. 유죄가 나올 경우는 더 추가될 텐데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지 말지 이게 예. 뭐 제일 중요하고 그게 그렇지.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예. 미리 추징을 위해서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최순실 씨의 재산 200억 상당에 대해서 이미 추징 보전 조치를 취해놨거든요. 법원에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하기 전이나 재판하는 도중에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남의 재산 같은 거를 이제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떤 절차를 만들어 놓는다는 측면에서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거 해놓는 것처럼 이 그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신청서를 내면 법원에서 그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은 추징 보전을 인정을 해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37억 원 정도가 이제 공시지가 포함해서 아마 37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예. 그 재산 전부 다가 이제 묶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네,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이 법원의 손에 달렸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먼저 이제 30일에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 영장 실질 심사가 10시 반에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검찰에 10시 정도까지 도착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이제 원래 본인이 자발적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관들하고 같이
그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10시 30분에 들어가서 이제 변호인하고 같이 앉아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검찰이 먼저 어떤 혐의로 이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지를 판사님께 얘기를 하게 되면 재판장님이 이제 그걸 보고서 물어보세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뭐 전부 다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영장 실질심사만 하는데 7시간 30분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근데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혐의 사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네. 그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면 걸려지 해서 적게 걸릴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어쨌든 그 긴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판사가 직접 그 박 전 대통령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변호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검찰에서도 구속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증거들을 이제 제출하면서 뭔가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죠. 예. 그리고 나면 영장 실질심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보통은 구치소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검찰에서 그 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찰의 구치감이라고 따로 그 수용하는 시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원래 거기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면 이제 검찰 수사관하고 같이 구치소로 가게 되는 건데 지난번에 특검 때에는 그 이재용 부회장하고 뭐 조윤선 장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특검에서 영장을 예. 청구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죠. 특검에는 구치감이라고 하는 시설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봐서 법원에서 구치소에서 대기하도록 하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걸 간 구치소로 간 거였죠. 거였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오신다면 아마도 중앙지검에 마련되어 있는 구치감에서 예, 예. 사복을 입고 그렇게 기다리셨다가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아마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옮기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한 거에 따르면 예. 당연히 영장 실질 심사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엮였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이분이 나오실까? 지금 뭐 언론이 또 취재 경쟁을 할 거고 물론 실질 심사하는 그 안에는 기자들은 못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분이 그 전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그 자리에 나와서 그런 어떤 그 심사를 받을까 저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물론 변호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곧 입장을 내겠지만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